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조선 초기의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요 부분은 그 전체에 대한 체제입니다. 전체 행정 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관료제는 당시에 이제 관료제, 이제 고려 말기 때 관료제가 관직이 높으면 이제 여러 가지 경직을 같이 허용을 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뭐 육조판서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상관, 그 정삼품 이상의, 그러니까 그 요새 말로 대감님들이죠. 대감님들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주요 관직이 하나 있고 뭐 두세 개가 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에 따라서 야 네가 이 일을 끝날 때까지는 요거다. 그러니까 특별임무, 특임의 개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 때 이제 관료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정부 조직은 이익 조정 기능이 좀 없어요. 이익을 조정하는, 그러니까 부처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좀 약하다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우리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갈등 해결하는 뭐 각종 센터들 같은 게 있잖아요. 자, 그런 조정이 좀 이제 취약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정의 기능은 이제 그 조절하는 기능, 이익 조정의 기능은 이제 정승들이, 이제 삼정승이 이제 전체 그 조정의 어떤 그 대소사를 이제 조정을 하고 총괄을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정승 삼정이 세 명이잖아요. 이 말단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떤 그 의견이, 아래에서의 의견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의논이 결정되고 이런 체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른바 하향식 의사결정 체제인데, 이러다 보면은 이익절정 기능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때도 그 서로 부처 간의 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요새 말로 이제 부처인데, 옛날 말로 뭐 예를 들어서요. 자, 뭐 한성부, 지금의 서울특별시요. 한성부, 그 다음에 사원부, 지금의 대검찰청입니다. 이렇게 업무, 그러니까 관원들끼리 좀 이제 기싸움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저쪽 부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하고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관인, 영어로 만다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인이라는 것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층을 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위 관료층은 이제 당상관급이에요. 당상관급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감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조선의 이제 관료 체제를 전체를 다 이제 이끌고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급제해서, 과거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원급제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그 이제 최우수, 우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렇게 해서 다 급제를 하는데요.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배치받는 곳이 당연히 다르고요. 일단 장원급제를 했다고 했으면, 아니면 수석을 했다고 하면 일단 중앙관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역사학과에서는 이제 청요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나 요직에 가고 싶다 할 때 그 요직, 흔히 말해 좀 이게 그 밝은, 그러니까 그 자리,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생기는 자리,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라인을 거치는 거죠. 개선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요새 말은 엘리트 코스예요. 이렇게 쭉 갇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는 묘당. 이제 여기서 종묘사직할 때 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흔히 말해서 왕이 있고 이제 좀 대신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논쟁도 하고 경연, 뭐 좀 이렇게 요새 말로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기도 하고 이런 데는 묘당. 그다음에 언관, 이제 언루를 담당하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싱크탱크, 이제 연구를 담당하는 이런 곳들. 그다음에 시사 마찬가지요. 뭐 경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는 묘당, 언관, 시사, 경연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묘당이라고 하면 이제 정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거고요. 뭐 언관이라고 하면 요새 말로는 이제 뭐 이게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독립위원회요.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런 최고 정책 기구에서 그 결정되는 것,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결정 기구의 역할이 컸다는 거. 그리고 왕권도 강했지만 상대적으로 신권, 신하의 권한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으로 이 논문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만약 왕권만 너무 강했으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냥 왕이 그냥 뭐 해 그럼 안 하면 뭐 그냥 뭐 죽이고 이렇게 이게 해버리면 되는데, 생각보다 신권도 만만치 않게 강했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 정도전이 한 번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제 신권 중심으로 간다는 체제에도 역시나 이게 삼정승이고 육조판서잖아요. 삼정승의 육조판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조판서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는 그 대사헌, 지금의 검찰총장, 그 다음에 한성부 판윤, 지금의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육조판서 더하기 2명이 이제 그렇게 딱 들어가면은 3명, 그 다음에 6명, 자, 그 다음에 2명, 11명이 이제 나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관찰사, 이제 지방이 뭐 평양을 담당한다든가 아주 중요한 직의 관찰사가 이제 좀 이제 외직에서 좀 이제 몇 명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뭐 대제학, 지금의 그 교육감 같은 그런 대제학부터 나름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왕권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계속 시위도 하잖아요. 우리가 석고대제하면 시위도 하잖아요. 뭐 전부 다 경복궁 안에서 전부 다 아니되옵니다 하잖아요. 그게 신권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반대로 왕권이 너무 없고 신권이 강했으면은 이제 그 고려 때 이제 무신정권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확 강해지고 뭐 약해지고, 이게 적당히 우리 어렸을 때 타고 놀았던 시소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왕권과 신권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신권이 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다음 이제 장인데, 민본의 기초를 둔다라는 신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교 사상에 관련된 겁니다.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한다.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아주 이거는 지금까지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논문은 또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논문으로 가지고 와서 이러한 사상이 신하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00% 맞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공신, 개국공신, 나는 조선을 세우는데 나는 도움을 줬다, 공신. 그다음 척신, 자, 인척, 공신의 이제 가족이라든가 왕의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사신, 등관은 과거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고, 천거는 이제 이 동네에 너무 이런 큰 인재가 있다, 이게 천거입니다. 그런데 천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천거된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추천한 이 사람까지 같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에서도 그게 과연 잘 지켜졌을까라는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천거제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그런데 공신, 그러니까 신하, 척신, 인척이지만 신하, 그 다음에 시험 봐서 되는 신하, 누가 추천해서 되는 신하, 이게 현재 그 4가지 정도로 신하의 권한, 신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게 나름 그래도 왕권을 또 강화하는데도 신권이 도움을 줘요. 왕이 이제 등극할 때 신하가 밑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이게 또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를 정립한다, 이제 신하의 도리를 정립한다는 얘기고요. 이 논문의 저자는 임금, 신하, 백성, 이게 3가지 덩어리로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 학자형 관리가 많았다라고 이제 인치, 이것도 또 이제 정도전 얘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인치, 이제 법치가 아니라 인치의 개념이고, 학자형 관리, 좀 공부를 좀 하자, 좀 글 쓰고 책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조선 때는 책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나름대로 초판,
초판도 만들고 개정판도 만들고 요새 말입니다. 학장 관리들이 많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교 사상이 원체 그 뜻이 깊고 방대할 뿐더러 아무리 그 옛날에 인쇄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써야 되잖아요. 한자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필기를 해서 책을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했거든요. 당시에는요. 흔히 말해서 베끼는 거예요. 뭐 이게 딱 처음부터 딱 베껴가지고 이거 자 책 읽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그때도 있었으니까 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외우고 쓰고 뭐 책을 팔기 위해서 쓰든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쓰든 무조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당시 이제 관리가 되면 이제 공문서 작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공문서 작성은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달라가지고 공문서에 쓰이는 한자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한자들을 외우고 뭐 급하다 그러면 뭐 어떤 의미의 한자를 쓰는 거고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학자형 관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특히 왕은 경연, 좋든 싫든 졸리든 아프든 일단 경연을 해야 돼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경연에 나가서 신하들 말도 좀 들어보고 뭐 질문도 하고 응답도 하고 오늘은 누가 이걸 좀 발표할 거냐 그런 프리젠테이션이죠. 요새 말은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가 또 기분 좋으면 뭐 밥도 먹고 술 한 잔도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신권이 그 왕권만큼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